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빈마스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상품의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누구나 손쉽게 한번 저와 함께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럼 썸네일 만들어 가보실까요? 갑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켜주시고요. Create New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이제 캔버스 만드는 창이 뜨면 이름은 그냥 저는 썸네일이라고 할게요. 썸네일. 그리고 위드스는 900, 헤이트는 900으로 맞춰줄게요. 각각의 쇼핑몰마다 썸네일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캔버스 창이 만들어지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썸네일을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상품의 사진이겠죠? 그러면 상품의 사진을 불러올게요. 사진 불러오기 단축키, 윈도우는 컨트롤 O, 맥북은 커맨드 O 눌러주세요. 저는 이렇게 상품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상품의 사진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까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의 원본을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G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해당 백그라운드 눈을 꺼줄게요. 혹시나 눕기 따기 하실 때 좀 실패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기 원본 사진 레이어 복사 하셔가지고요, 다시 사진을 눕기를 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눕기 따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조금 세세하게 따야 될 때는 펜 툴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 왼쪽 도구 툴에 보시면 아래쪽에 펜 모양 있죠? 펜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P이고요. 해당 부분 선택하시고 첫 번째 메뉴인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펜 툴이 바뀌신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항상 눕기 따기 하실 때 체크해야 될 부분, 이 위쪽에 옵션 바에 보시면은요, 펜 모양 옆에 보시면은 저는 지금 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쉐이프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화살표 부분 클릭하시고요, 패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저희 눕기 따기 하실 때는 화면을 크게 확대를 해주세요. 적절하게 펜툴 들고 오셔서 펜툴의 시작점이 곡선 부분이 아닌 곳에 찍어주세요. 점을 찍어주신 상태에서 상품의 모양에 따라 또다시 점을 빵 하고 찍어주고, 이 상태에서 모양이 살짝 곡선 형태이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모양이 바뀝니다. 다시 이렇게 점을 빵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곡선 형태니까 점을 빵 찍어주신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놓지 말고 그대로 드래그. 이 상태에서 상품의 모양에 따라 눕기 따기를 진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상품의 모양에 따라 패스 모양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패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 오른쪽에 패스 부분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세요. 혹시나 이 패스 메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의 메뉴바에서 윈도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 부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패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클릭하시면 해당 이렇게 패스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요 패스 부분 보시면은 저희가 펜툴로 눕기 딴 부분의 영역만큼 이렇게 표시가 된 걸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해당 패스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해당 워크 패스 부분 이름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을 저는 눕기 따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OK. 그러면 이렇게 해당 패스 부분이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는데, 해당 상태에서 이 썸네일 부분, 우리가 눕기 땄던 모양 부분이 있죠? 해당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된 걸 보이십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I 눌러주셔서 해당
샴푸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I는 해당 선택 영역을 반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선택된 영역을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해주시고 아까 저희가 캔버스 만들었던 썸네일 창으로 넘어가서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눕기 떴던 상품만 이렇게 복사 붙여넣게 된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복사된 이 상품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레이어 1번이라고 메뉴가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상품이라고 바꿔주고요. 해당 상품의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상품의 이미지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당 빈 공간 있죠? 해당 빈 공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Convert to Smart Objec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땅 한글로는 고글 필터용 변환이라는 메뉴이고요.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처리가 됐다라고 아이콘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를 해 놓는 이유는 상품의 보정에 저희가 조금 들어갈 거라서 상품의 보정할 때 스마트 오브젝트로 활용을 하면 나중에 수정할 때도 편하고요. 이제 썸네일을 만들 때는 해당 상품을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텐데요.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은 해상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은 지금 상품의 크기가 이렇게 크잖아요. 해당 크기만큼 늘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도 해상도는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크기를 계속 줄였다가 늘렸다가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지금 상품이 복사가 되었고요. 저희는 우선 해당 상품의 눈을 꺼줄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의 배경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레이어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 메뉴 아이콘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저희는 메뉴의 두 번째 그라디언트 부분 있죠.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라디언트 Fill이라고 해서 해당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해당 창이 나타나자마자 전체적으로 화면에 그라디언트가 입혀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창에 그라디언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검은색 화면에서 이제 색상을 바꿀 겁니다. 저는 색상을 연두색 톤으로 줄 거예요. 색상 바꾸는 방법은 해당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색상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색상 모양이 여기 왼쪽 부분에 색상이 지금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여기 색상 네모 부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나는데 원하시는 색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연두색 계통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한 연두색 계통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색이 내가 선택한 색상으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상태에서 스타일 부분을 바꿔줄 거예요. 라이너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해당 요 화살표 부분 클릭하시면 레디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라디언트 모양의 방사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방사형 형태로 바뀌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쁘지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 하얀색 부분이 연두색으로 되고 싶고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얀색으로 되고 싶다. 그러면 반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 리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반전이라는 뜻이죠. 해당 여기 체크가 지금 해제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저는 자연스럽게 방사형을 주기 위해서 이 스케일 부분이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넓게 분포를 할게요. 140 정도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일을 140 정도로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하단에 바닥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왼쪽 도구 툴에서 여기 아래쪽에 도형 원형 부분 있죠? 도형 툴 네모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는 지금 원형 도구 툴을 선택을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해당 부분을 선택이 되어 있네요. 해당 도형 왼쪽 마우스 꾹 클릭하시고 레탱귤 툴 선택을 해주세요. 바닥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사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왼쪽 마우스 선택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자, 이렇게 원하는 모양에 맞게 바닥을 만들어 주세요. 좀 크게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레탱귤 툴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T 크기 조절할 수 있는 단축키 있죠? 이 상태에서 위로 조금 드래그 해주셔서 크기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이 사각형 모양의 색상도 바꿔줄 거예요. 위쪽에 옵션 바에 보시면 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해당 부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가지 무지개 빛깔 있죠? 해당 부분 선택하시면 컬러 피커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색상 선택하는 팁은 여기 컬러 피커가 지금 창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캔버스 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스포이트 툴이 나타납니다. 여기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라디언트 툴로 이렇게 색상을 전체적인 배경을 이렇게 색상을 입혀놨는데요. 여기서 제일 어두운 부분으로 가셔서 스포이트 툴을 딱 찍어주세요. 그러면 해당 색상과 동일한 색상이 추출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색상과 요 배경이 조금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배경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아까 상품의 눈을 꺼두었잖아요. 해당 상품의 눈을 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상품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상품의 크기를 조절을 할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지금 너무 커서 축소를 할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창이 줄여줍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중심 부분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중심 부분 왼쪽 마우스 선택하시고 이렇게 캠퍼스의 중간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Alt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줄여보세요. 그러면 해당 기준점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상품이 줄여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고 화면을 확대를 해주세요. 적절하게 화면을 확대하면서 원하는 상품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화면을 조절을 하고요. 상품의 색상이 조금 밋밋한 느낌이 나서 색상을 살짝만 보정을 해줄게요. 상품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메뉴에 이미지 선택하시고 Adjustment라는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해주세요. 여기 레벨 창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요 점 3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미지 들어가시고요. 조정 Adjustment 클릭하시고 여기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래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명도와 대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인 메뉴입니다.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명도 대비 창이 나타나면 명도를 조금 더 조절해 주시고 여기 대비 부분도 살짝만 조절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미지 애저스트먼트 조정 들어가서 컬러 밸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 균형인데요. 해당 메뉴 선택해주세요. 지금 상품과 배경이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이 나서 상품의 배경과 살짝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할게요. 저는 그린이라는 부분 있죠. 해당 지금 연두색 색상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린 부분으로 아주 살짝만 조절을 할게요. 이 정도.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해당 상품의 기존에 있던 상품의 색상이 너무 변형이 되지 않도록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이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상품의 그림자 효과를 줄 거예요. 해당 상품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상품의 레이어가 하나 더 복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당 상품 레이어 복사본을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상품 복사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상품 복사본으로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의 빈 공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스마트 오브젝트 된 게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컨트롤 U 눌러주세요.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색조와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컬러라이즈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휴 부분으로 가셔서 내가 지금 선택한 배경색과 비슷한 계통의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약간 연두색 계통이기 때문에 연두색 색상으로 갔고요. 라이트니스 부분은 이렇게 낮춰주세요. 자, 이 상태에 라이트니스를 낮춰주면 너무 검은색도 아니고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바뀌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품 복사본 레이어를 이 상품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서 놓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림자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방향키로 그림자를 살짝 내가 그림자를 주고 싶은 위치로 살짝 조절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림자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줄 거예요. 필터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블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 해당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림자 위치를 살짝 더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림자가 조금 지금 진하기 때문에 레이어 메뉴에 보시면 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세요. 적절하게 살짝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필 값을 26% 정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아래쪽에도 이렇게 상품이 비치는 느낌이 나는 그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해당 상품 레이어 하나 더 컨트롤 G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빈 공간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선택 영역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플립 버티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세로로 뒤집기입니다. 해당 부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세로로 뒤집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뒤집어진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동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적절하게 위치를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침 효과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로로 뒤집기 되어 있는 레이어를 기존에 있던 상품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메뉴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스크 모양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도구 툴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툴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해당 요 그라디언트 툴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라는 부분이 있고요. 프리셋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 선택하셔서 검은색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제 그림자 효과를 줄 거예요. 캔버스 바깥 부분에 점을 딱 찍어주시고 드래그.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까보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툴이 적용이 되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뒤쪽에 조금 장식의 효과를 줄 거예요. 컨트롤 O 해서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나무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그런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는 꺼주시고요. 요 레이어 1번에 요 나뭇잎 모양만 저희는 눕기를 딸 겁니다. 우선 이렇게 지금 나뭇잎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약간 그레이 톤, 회색 톤이잖아요. 이럴 때는 한 번에 따는 방법은 여기 왼쪽 도구 툴에 매직 원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마술봉 느낌이 나는 모양으로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러신 상태에서 지금 배경 부분이죠.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비슷한 영역의 배경 부분이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잘못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저희가 빼줄 거예요. 왼쪽 도구 툴에 라쏘 툴 부분이 있습니다. 라쏘 툴 선택해 주시고요. Alt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마이너스 부분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 영역을 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제외가 되죠. 해당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 Alt를 누르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빼주신 상태에서 딜레이트 눌러주세요. 그럼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만 남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전체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썸네일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V 붙여놓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붙여지는데 지금 나뭇잎 모양이 커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컨트롤 T 해서 나뭇잎 모양을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줄여졌으면 이렇게 회전을 해주세요. 점에 화살표를 가까이 가져가시면 이렇게 회전 모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적절하게 회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한 요 정도에서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나뭇잎 모양을 고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해서 나뭇잎 모양을 하나 더 복사를 하고 눈을 꺼줄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뭇잎 모양 요 첫 번째 해당 레이어 나뭇잎 첫 번째 레이어 부분 선택하시고 여기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브러쉬 툴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퍼시티 값을 100으로 올려줄게요. 100으로 올려주고요. 색상은 검은색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감쪽같이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당 나뭇잎 복사된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눈을 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줄게요.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플립 홀리젠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뒤집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적절하게 나뭇잎 위치 조절 크기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마스크 씌워 주시고요.
다시 브러쉬 툴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세요. 이렇게 위치도 적절하게 좀 알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신제품이라고 한다면 여기 포인트를 줄 거예요. 자, 다시 도구 툴로 가셔서 도형 부분 있죠? 클릭하시고 일랩스 툴 선택해주세요. 원형 툴 선택해주시고 해당 부분 왼쪽 마우스 선택하신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도형의 색상,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해당 도형 안에 글자를 넣겠습니다. 왼쪽 도구 툴에 문자 타입 툴 선택해 주시고요. 타입 툴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저는 U라고 적을게요. U라고 적었고 해당 글자의 색상은 하얀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와 도형 선택하시고요. 이동 툴 선택하시고 중앙 정렬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의 위치는 원형 위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원형 위로 글자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위치도 좀 조절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바닥 부분이 경계선이 살짝 부자연스러워서 저는 해당 경계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해당 바닥 부분의 도형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상태에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신 상태에서 마스크를 해주시고 브러쉬 모양 선택하시고 브러쉬의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상태에서 오퍼시티 부분을 40%로 약하게 줄게요. 그러신 상태에서 브러쉬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한번 바닥 여기 가장자리 부분을 쓱 한번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보다는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러신 상태에서 해당 그룹을 컨트롤 J 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요. 해당 요 빈 공간 있죠? 해당 빈 공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머지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지 그룹 선택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필터 들어가시고 노이즈 들어가셔서 에이드 노이즈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적절하게 저는 노이즈 효과를 1.2 정도로 줄게요.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노이즈 효과가 나서 살짝 더 감성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상품에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진 촬영하실 때 많이 그 사진 컷을 이용하긴 하지만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진 컷이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강의로 들고 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